저의 꿈은 마당이 있는 넓은 집에서 저의 어린 자녀들과 강아지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뛰어놀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강아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들 꿈꾸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온갖 직장과 집들이 몰려있는 현실을 본다면 과연 이 생애에 가능할까 싶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사용설명서의 와베시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 강아지의 무성술이라고 불리는 성대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강아지 성대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평범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짖는 강아지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으신 분, 옆집 아랫집 윗집으로부터 엄청난 컴플레인에 시달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짖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가 짖는 이유는 뭘까요? 소리를 내는 이유 말이에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두 번째는 감정의 표현이겠죠. 물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람과 강아지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소리로 서로 소통을 하죠. 사람이 유독 심하죠.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강아지는 감정 표현을 위해 짖을 때가 좀 더 크고 지속적으로 짖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이 좋을 때, 무서울 때, 화날 때, 긴장될 때 짖는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도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같은 감정을 느껴도 격하게 표현하는 아이와 좀 누그러뜨릴 줄 아는 아이로 서로 다르답니다. 강아지를 짖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경우에만 짖도록 하는 거겠죠. 짖는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어야 강아지가 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첫 번째는 짖는 이유를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짖는 이유를 알아도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은 경우는 집 밖에 인기척에 격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에요. 발자국 소리, 초인종 소리,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소리에까지 반응해서 크게 짖는 아이들이죠. 더 심한 경우는 혼자 남겨졌을 때 하루 종일 짖는 아이들도 있어요. 분리불안 증세의 일종이죠. 사실 원인을 분석해서 적절한 훈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면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좋은 동물병원에 가셔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 주실 거예요. 혹시 이런 상담이나 시도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여기서 중지하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이 모든 시도들이 무산된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성대수술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상담 중 아직 여러 가지 시도를 안 해보셨거나 단지 내가 시끄러운 게 싫어서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득해서 다시 돌려보내기도 해요. 그렇다면 언제 성대수술을 고려하는가? 첫 번째는 훈련과 약물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을 짖음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훈련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죠. 약물 치료는 불안이나 우울 증세가 있는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보호자분들은 우리 강아지한테 무슨 불안증, 우울증이 있냐, 우리 애가 얼마나 밝고 활달한데 라고 하시지만 수의사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짖음으로 인해 파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정말 난감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마음껏 짖어도 되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살면 해결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너무 짖는 강아지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이웃 간의 불화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이런 부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보호자분은 상담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강아지에게 몹쓸 짓을 하는 자신이 너무 싫다며 그냥 다른 곳으로 강아지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듣는 저도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땐 제가 오히려 성대수술을 권해드리기도 했어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소리가 좀 작게 나더라도 보호자와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주변에 성대수술을 한 강아지가 있다면 그 보호자님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보호자님도 좋아서 시켜준 경우는 없어요. 함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성대수술은 성대조직을 떼어내는 거예요. 성대조직으로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 구강접근법과 기관절개법이 있어요. 구강접근법은 입을 아 하고 벌린 상태에서 기구를 삽입해서 성대조직을 잡고 떼어내는 수술인데요. 조작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숙련도가 좀 필요해요. 수술 후 봉합하거나 하는 과정은 없고 떼어낸 조직의 출혈은 약품을 이용해서 지혈을 해요. 장점은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고 당일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빨라요. 숙련이에게 수술을 받았다면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단점으로는 성대 조직의 완벽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구강접근법으로도 소리의 크기는 대략 50%에서 80%가량은 줄어들어요. 기관절개법은 목의 정중앙을 절개하여 기관을 절개하고 성대 조직을 노출시킨 다음에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에요. 장점은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수술도 복잡하고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거의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기관절개법은 구강에 문제가 있어서 구강으로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여러 번의 재수술로 성대 조직이 불분명할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기관을 절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후 기관 봉합, 근층 봉합, 피부 봉합 등 3-4겹의 봉합이 필요하고요. 회복 기간도 1주에서 2주가량 걸립니다. 어쩔 수 없이 성대수술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구강접근법을 권할게요. 성대수술을 한 이후에는 2주가량 약을 잘 먹여야 해요. 성대 조직을 제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에 섬유 조직이나 근 조직이 생겨서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소리가 원상복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유가 조직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성대 수술을 하고 나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들이 짖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작아지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이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나친 의인화라고 보시면 돼요. 성대수술을 했을 때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경우는 없고 울림 소리가 없어진 형태로 쉰 목소리가 나오거나 전체적인 성량이 작아지는 것이니까. 수술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소리가 서서히 조금씩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이들마다 소리를 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다고 보면 돼요. 성대수술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고 수술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드리는 것은 성대수술 괜찮다, 해줘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강아지의 짖는 문제로 밤새 고민하고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파양을 고민하고 실제로 파양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강아지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과 함께 살게 된 이상 어떤 것들은 좀 타협하면서 살아야겠죠. 강아지 성대수술이 과연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는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해드릴게요. 이상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의 와베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